2025년 12월 오늘 21일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원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원상제는 주작거래고 그 다음에 통과거래 4개의 중요한 통과거래죠. 관례라는 것은 이제 요새 말로 성인식인데 관례를 이제 그 사내아이가 관례를 낳게 되면 이제 자가 주어져요. 이름자에.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다 이렇게 하는 통과거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또 그 다음 통과거래 뭡니까? 혼인이죠. 결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통과거래는 이제 이제 장례. 죽으면 장례죠. 그 다음 통과거래는 이제 제사. 이제 죽었으면 뭐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원상제를 중요한 통과거래죠. 그래서 그것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정근대 또는 근현대를 이어서 내려왔는데, 관례는 지금 사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성인식이라고 좀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없어진 거 없어진 대로 놔둬야지, 없는 것을 새로,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인식이 또 관례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인식이 관례 흥행만 내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대단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혼례도 그렇습니다. 혼례도 우리는 지금 저 입장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뚝딱 치우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뭐 친형 또는 신행 또는 재행, 뭐 아직 처음 보니까 사주단자 너 때부터 납폐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절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회장에서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해치우는 걸로 이제 돼 있죠. 그게 이제 그게 발전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말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1세기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을 말하자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관례는 그냥 없어지는 데 두고, 그 다음에 혼례도 이래로 끝나는 걸로 냅두고, 그럼 이제 상례가 남죠. 장례. 장례도 주작거래를 하면은 예전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장례식이 이제 초상이죠. 초상. 그 다음에 이제 1주기가 뭐냐면 소상. 그 다음에 2주기가 대상. 이렇게 해서 3년상을 지내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장례도 장례 식장에서 뚝딱 해치우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처럼 3년상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옛날에 해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옛날이 아니니까 그대로 괜찮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제례가 있는데요. 우선 제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흔적이 이제 막 남은 집도 있고 안 남은 집도 있고 지역도 그렇고 막 문중도 그렇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돌아간 날짜를 기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주기는 제례가 아니고 아직 상례죠. 소상이고 2주기는 대상이니까 3년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4주기부터 이제 뭐냐면 기제사라고 해요. 기제사. 쉬운 말로 방한제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년상까지는 주호문객도 받고 막 그래요. 꼭 초상처럼 장례처럼. 그런데 4주기 때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방한해서 이제 지낸다 해서 방한치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기제사라고 해요. 기제사. 그 날짜, 돌아가신 날짜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추도 예배라고 해요. 그 돌아가신 날짜에 이제 방한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머를.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제사를 안 지냈고요. 또는 이제 집안의 다른 친족들로부터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을 강요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추도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그런 기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라면은 아예 기제사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문화 충격이 있다 보니까 국려지적으로 만든 게 추도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추도 예배든 기제사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면 나는 똑같이 본다. 왜냐? 우상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뭐 저희 문중뿐만 아니라 모든 문중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강조한 것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저는 이제 그것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벌초라는 것이 중요한 이제 명절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열차라든가 전부 다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벌초를 추석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하는데, 그러니까 추석 때 고속도로가 막히고 이런 것은 늘 그러왔으니까 알겠는데, 벌초 때문에 이미 1주 전, 2주 전, 추석 1주 전, 2주 전에 이미 고속도로가 그런 난리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건 벌써 20세기인데 지금 21세기죠. 저도 이제 그때 문화대로 벌초는 이제 다녔어요. 근데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가면, 대부분 이제 서울서 전남까지 왕복하면은 그야말로 당일치기를 이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새벽에 출발해서 벌초 끝내고 서울 도착하면 다시 시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잠을 못 자니까는 잠이 부족하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정말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이 겪었죠. 눈 감고 운전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문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죽은 귀신 도초하다가 살 사람이 죽겠다. 이런 문화를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게 묘가 많으니까 그 매장묘가 많으니까 벌초 양도 많고 벌초할 것도 많은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전부 다 한 20개가 넘는 문중묘를 전부 이거를 갖다가 개화장해서 그냥 한 곳으로 모으자. 낙골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2002년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었어요. 특히 이제 심하게 저한테 말하는 건 저한테 페루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상묘를 팔아 뒤집어서 화장은 뭐 페루나다. 그러면서 극구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낙골묘를 만드는데 비용을 대는 일은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아주 저를 비난하고 그냥 페루나라고 내놓고 이야기하고 밤낮으로 전화로 거의 뭐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선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저기가 없더라고요. 이 도자기에 유골 항아리가 없더라고 시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이야기예요. 초창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돌멩이 석조로 그 낙골하는 것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그거는 저기 석재상에 가서 이렇게 주문하면 이제 그렇게 돌을 깎아서 만드니까 왔는데 그 항아리가 없더라고요. 그 항아리가. 왜냐면은 그런 것을 누가 안 하니까 화장장에 그 항아리라고 대부분 저기잖아요. 그냥 일회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도 별로 안 했고 대부분 매장이니까. 그리고 화장을 할 것이면 그냥 산골하지 뿌리지 뭘 여기다 보관한단 말이냐 이것 좀 말하더라고요. 아니면 매장을 두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뭐 쓸데없이 매장료를 파가지고 화장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쓰는 거 뿌릴 것이 뿌리지도 않고 그냥 또 무슨 낙골묘 보관한다는 것도 이상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비난도 들어가면서 강요한 결과 우리 분 중에서는 아마 그때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 한평인데 동서남 어디를 봐도 그런 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골묘란 자체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이제 조성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초하는 수가 확 줄어버린 거죠. 낙골묘만 벌초한다는 것은 뭐 하나만 그건 뭐 벌초할 것도 없으니까 우선 기수가 한 개잖아요. 옛날 20개가 매장료 퍼져있던 데 비하면 그러니까 일이 이제 아주 단순하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뭐 삼척이 방방곡곡에 낙골묘들이 막 지천에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3년 전에 페루난 이번이 별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했던 일인데 지금은 대중문화가 됐더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강의한 것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옛날 전통 관원상제 주작 아래에서 뭐냐면 기재사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4주기 때부터는 2주기, 3주기 때부터인가 1주기 이런 소상, 2주기는 대상, 3주기 때부터는 이제 방한치사의 기재사라고 그랬는데 기재사도 언제까지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4대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얼굴을 모르는 조상은 그냥 시제로 편입을 시켜요. 기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증조나 고조나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뭐 대부분 얼굴 모르는 조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조가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방한제사는 이제 고조를 방한제사를 지내지 않죠. 이제 시제를 합치니까 시제는 대부분 4, 5, 5일 그러니까 청명 한식 때가 되게 걸리고 또 집안에 따라서는 이제 봄이 아니고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날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방한제사가 없어지니까 편입시키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문중이 뭐 저희 문중도 마찬가지고 시제는 시제대로 봄에 지내고 그 다음에 기재사는 기재사대로 각 패밀리별로 지내고 이랬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원래 그랬다는 거 아니었어요. 기재사도 없었고 추도예배로 하자는 것까지도 뭐 하다 말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하지 말자 주의했으니까. 왜냐하면 기재사가 우상이면 추도예배도 우상이지 왜 될 거냐. 왜냐하면 궁예식으로 만든 것이니까 저는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싹 없애버리고 아예 뭐 얼굴 보는 조상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10년, 20년 뒤에는 또 30년 뒤에는 시제로 편입된 건데 미리 하면 어떠냐. 이거 초상만 지나고 나면 해도 된다.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고집을 한 거죠. 그래서 시제로 합사했어요. 합사. 무조건.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말이 많았죠. 시제라는 것이 당연히 얼굴 모르는 조상들, 이때 조상들만 모시는 것인데 왜 거기다 말하자면 어제 죽은 사람도 합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있었죠. 있었거나 말았거나 제가 강의했죠. 저는 또 이제 문중대표이기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럴 때마다 일이 있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도 듣기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패밀리도 오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렇게 기재사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사를 예를 들면 뭐 장난집에서 지낸다 그러면은 전부 요새는 또 형제들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뭐 그 기재사를 지낸다고 큰형님 집에 모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어머니 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막 몇 번씩 다니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패밀리별로 슬그머니 뭐 한 번씩 두 번씩 빼먹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제 때는 나는 이제 그랬거든요. 어떤 친족이 집에서 기재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이 시제 충문에 원래 이제 고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 뭐 야수꾼이 심사에 우리 한국인들 막 온지 않은데 합사시켜준 거 그런 식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포함을 시켜주니까 이제 슬그머니 한 패밀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기재사를 빼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뭐 그래도 항상 시제 때 그 충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충문이 저 동판으로 새겨졌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뭐 거기서라도 같이 합쳐진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빼먹기 시작한 지금은 싹 기재사가 빠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문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중에서 기재사들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전에 근무하는데 가장 보수적인 충청도 사람들은 아직 기재사가 존재하는데 영원함 쪽에서는 기재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시제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왜냐하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기념으로 그 시제가 거꾸로 이제 온 친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가톨릭에서 이제 그 날짜가 있거든요. 발렌타인데이가 뭐냐면은 2월 14일 날이 그 연애하는 날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발렌타인 성인의 그 제사날이에요. 그 2월 14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톨릭 성인들이 많잖아요. 다 그 자기들 제사날 다 있어요. 다 제사 지내요. 그렇게 이제 그 추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톨릭 성인인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만명인지 수도 수가 없죠. 얼마나 많겠어요, 성인. 우리나라 가톨릭 성인만 해도 100에서 200 사이인데 복자까지 하면 200 넘잖아요. 성인 복자 다 하면. 그러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이니까 도대체 성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이제 발렌타인처럼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내는 성인도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다 지낼 수도 없고 또 더러는 날짜도 잘 모르는 성인도 있겠죠. 돌아가신 날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성절 1만 만자 써가지고 뭐 만 명이라서 만은 아니고 마이란 말을 보면 전부라 뜻이겠죠. 만 명의 성인들, 그러니까 전부 성인들 제사날을 정한 것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우리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그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할로윈데이 뭐냐면 만성제라고 해요.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제사날. 그 시제가 그거예요. 조금 이제 형식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시제는 뭐냐면 모든 조상들의 제사날이에요. 왜냐하면 기제사는 아까 발렌타인 성인처럼 2월 14일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기제사, 어머니 기제사일, 아버지 기제사일 대부분 기억하죠. 근데 그런 날을 일일이 기억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도 싹 모아가지고 만성절처럼 할로윈데이처럼 아예 시제날 싹 모아서 한꺼번에 주도한다. 이게 이제 시제죠. 그래서 시제죠. 그래서 시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시제 문화라는 게 장동중이 억지스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할로윈데이가 그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제사 문화로 말하면 가톨릭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서양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현대적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그 관혼상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관혼상제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관은 놔두고 혼례는 내장 가서 하는 대로 놔두고 상례는 당례시장에 하는 대로 놔두고 제례조차도 기제사라는 것은 싹 없애버리고 시제 하나로 모은다.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에 시도했지만은 우리 집안의 문화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들 많은 집안이 그렇게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제사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는 대전이기 때문에 당장 옆집만 하더라도 기제사가 6개가 되더라고요. 6개가. 또는 뭐 어떤 집에는 할머니도 이제 그런 할머니 있잖아요. 후처가 된 할머니도 있고 제사가 7개도 되고 자꾸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내는데 집주인만 지내? 안 와요.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날짜마다 챙겨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문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중뿐만 아니라 호남에 선 것이 대세문화더라 했더니 그래도 뭐 아쉬움을 말하는데 부러워는 하더라고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제 장남들이 상당히 이제 머리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면 차남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 올 것이면 못 올 것이면 같이 없애자 해야 되는데 장남이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도 지내지 않냐고 이렇게 타박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는 내키는 것은 아닌데 의무니까 울며 겨자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추진했대서 아니라 문화는 항상 흐름이거든요. 편리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혼상제라는 것이 계속 진화해 온 겁니다. 주자간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장례 3년상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12살에 다 했잖아요. 내에서. 근데 3년상은 없어진 지 꽤 됐죠. 왜냐하면 3년상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박정희 말기에 없어졌어요. 박정희 초기에까지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66년에 돌아가셨는데 박정희 초기죠. 3년상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이제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만들어가지고 100일 탈상이라고 있어요. 100일 탈상. 그러니까 3년까지 넘기니까 100일 만에 탈상을 하자. 그래서 100일 만에 그때는 뭐냐면 장례 치르고 나면 초상 때 끝낸 것이 아니고 100일 만에 이제 그 상복이고 뭐고 다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안별로 대부분 초상 때 이제 뭐 상복을 태우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장례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 다 이제 필요 없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인가 문화의 흐름 발전이에요. 그게 문화라는 것은 편리한 대로 가게 돼 있고 의미가 있는 대로 가게 돼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록을 기술합니다.